자, 이번 시간에는요, 등차 등비부터 시작해서 수열의 합 부분까지 결국에는 우리가 수열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의미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점을 제가 한번 맛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의미로 유연하게 푸는 수열이라고 타이틀을 잡긴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수학2에서 여러분들 보통 그래프 풀이를 더 좋아하죠. 그죠? 근데 그래프로만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결국에 수식과 그래프를 동시에 잘 사용할 줄 알아야 수학2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수열에서 지금 의미를 강조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수학2에서는 하위권일수록 문제풀이가 그래프에 고여있거든요. 근데 수열 같은 경우는 하위권일수록 그냥 단순 계산에만 얽매여 있단 말이야. 자, 물론 수열에서도요, 이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더 중요해. 근데 주로 수열을 못하는 친구들은 이 수열을 계산하는 데서 이제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베이스를 더 얹어주는 거다. 하지만 수열 역시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활용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끔 하위권들 중에서 진짜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 이게 결국에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풀이가 더 훌륭한 풀이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주셔야 돼요. 결국에 훌륭한 풀이는, 그러니까 훌륭한 풀이라는 거 일단 없어.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풀이는 실전에서 사용 가능하고 생각 가능한 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가다성 있는 풀이도 우리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조금 쌈박한데?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풀이에만 얽매이는 거는 진짜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가볼게요. 자, 일단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파트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자, 결국에 등차수열에서도 초항이랑 공차, 미지수 두 개고요. 등비수열에서도 초항과 공비, 미지수는 두 개야.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해서 미지수도 필요한 식도 두 개다 라는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로서 접근하는 거 좋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은 그냥 바로 차라리 계산이나 빠르게 해버리자. 요거에 대한 각오를 항상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이거 원래 친구들 풀던 것처럼 풀어볼게요. 자, a 더하기 d는 마이너스 2, a 더하기 4d는 7, 너에서 너 빼주면은 3d는 9 나와서 d는 3,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은 d는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5. 항상 못하는 친구들은 이 단계에서 무조건 an을 세워줍니다. 자, 그럼 an은 막 a 더하기 n-1의 d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n-1의 3. 그럼 너는 3n-8이 되겠네. 아, 그렇구나. 근데 a, e, k에 대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네. 자, an이 등차수열이면은 너 역시도 등차수열이 된다라는 건 우리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럼 너도 등차수열이면은 결국 등차수열의 합은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럼 너랑 너를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A2 구하고 A20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일단 방금 여기서 빠르게 좀 중요한 내용 짚었던 게 있어서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할 내용인데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결국에 AN이 등차나 등비가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 A의 2n, A의 2n-1, 뭐 A의 3n. 그러니까 결국에 또 요런 친구들 역시도 그대로 등차나 등비가 된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물론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초항과 공비는 좀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게 좀 보통의 풀인데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경직된 풀이고 조금만 더 여기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화끈하게 지워주시고,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좀 관점을 늘릴 거야. 결국에 등차 수열은요, 뭐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직선이에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랑 등차 수열의 식이랑 엄청 유사하다는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죠? 자, 직선이 요렇게 써지는데 등차 수열도 결국에 정리하면은 어떤 식으로 써져요? 뭐 이렇게 공차 곱하기 n 더하기 네모 요런 식으로 써주시죠. 그죠? 자, 결국에 이 등차 수열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냐면은, 자, 결국에는 정리했을 때 공차 곱하기 n 더하기 땡 요런 꼴로 만들어진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식을 잘 세워보자고요. 자, 결국에 너가 마이너스 2고요. 너가 7이에요. 자, 결국에 등차 수열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 등차 수열의 정의는 등차 수열, 이웃한 항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 이웃한 항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 부르고, 이때 요 차이를 똑같은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르죠. 그죠? 그럼 결국에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이 되려면은 좌변끼리만 비교해 봤을 때 공차가 3번 더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 우변끼리 봅시다. 자, 우변은 마이너스 2에서 7 됐어요. 그럼 뭐야? 9만큼 늘어난 거야. 아, 그러면은 공차가 3이구나. 그러면은 AN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AN을 일단은 우리가 3N 더하기 땡이라고 써줍니다. 근데 너의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래요. 그럼 n에다가 2 넣었을 때 요 결과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럼 요 네모에 들어갈 친구가 결국에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분의 A2 더하기 A20 곱하기 10으로 계산할 거야. 그럼 너를 바탕으로 A2 구해보자. 이미 구했네. 마이너스 2고요. 너를 바탕으로 A에 20 구할 때도 조금만 머리를 써준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에선 좀 사소하긴 한데, 자, 5번째 항이 7이죠? 그러면은 20번째 항은 그냥 5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15번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 더하기, 자, 공차가 아까 3이었으니까 걔를 15번 더하면은 45 해서 52가 되겠죠? 그럼 너랑 더하면은 50이고요. 50을 2로 나누고 10 곱해주면은 250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쉬운 문제다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큰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을 갖다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연습을 해야 결국에 실력이 많이 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너도 마찬가지예요. 자, 둘의 곱이 음수래요. 그러면은 결국에 친구들 원래 어떻게 하죠? 병적으로 너를 세우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a 곱하기 ar이 음수다. 그럼 a제곱 곱하기 r이 음수니까 너는 항상 양수니까 결국에 공비가 음수라는 거네. 자, 너도 여기에 입각해서 엄청 열심히 씁니다. 너가 16이고 2ar7 빼기 3ar6이 30이다. 어떻게 하지? 여기서 a를 갖다가 뭐 r의 5승분의 16을 바꿔서, 이 수열을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되게 좋아하는 게 요 일반항에다가 뭔가를 식을 넣고 정리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를 갖다 집어넣고, 혹은 뭐 너를 갖다 대입해서 막 집어넣고 부비적 합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서라도 실전에서 맞았다? 잘한 거야. 내가 결국에 문제를 다 푸는 데 있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학생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서 맞추면은 더 훌륭하겠죠? 근데 내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은 모든 항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성질에 입각해서 조금만 더 머리를 써보는 거예요. 자, 아까 등차 수열 뭐라 그랬지? 모든 항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 그랬죠? 자,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은 이웃한 두 항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야. 결국에 다시 말해서, 자, 등차 수열이 수직선상에 표현된다 해볼게요. 수직선상에. 등차 수열들을 수직선상에 표현하면은 뭐 요런 식으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얘가 이렇게 찍힐 수가 있겠죠. 그죠?
등차. 뭐 물론 여기서도 쭉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숫자를 갖다 매겨볼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양수로 쓰자. 1, 3, 5, 7, 9, 11, 13, 15, 17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된다 해볼게요. 근데 결국에 여기서 내가 수열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을 잡아오겠어요 하면은 이때는 초항이 5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부터 쭉 잡아오면은 이때는 너가 초항이 되고 쭉 여기서 공차가 2가 되게끔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결국에 어떤 차이가 일정한 수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적당히 잡아오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초항이라는 것도 일시적인 시작점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항을 우리가 새로운 기준으로 잡아주더라도 다른 항들을 모두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보통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웃한 항들이 있어. 그러면은 너에서부터 계속해서 공차를 갖다가 더해주면 돼서, 그래서 우리가 an을 a 더하기 n-1의 d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강제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등차 수열의 유일한 성질이 이웃한 항들의 차이가 일정한 거라면은 너를 갖다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자 이때는 근데 대신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d씩 해야겠죠? 이렇게 해야겠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d씩 해야 되는구나.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너의 관점에서 보면은 A2는요 A3에서 D만큼 뺀 거고, A1은 A3에서 2D만큼 뺀 거고요. A4는 A3에서 D만큼 더한 거고, 이거 왜 5가 두 개냐? A5는 A3에서 2D만큼 더한 거다. 요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모든 항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예요. 등비수열도 결국에는 첫 번째 항부터 숫자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을 때 그냥 지속적으로 너부터 시작해서 공비를 쭉쭉쭉쭉쭉 곱해주는 거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은 누구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너를 갖다 기준으로 잡겠다. 그러면은 자, 공비가 원래 곱하는 거였다면은 여기서는 계속해서 나눠줘야겠죠? 뒤로 갈수록 r분의 1을 곱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로 갈 때는 계속해서 공비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 등차냐 등비냐라는 거는 이웃한 항들의 차이, 이웃한 항들의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항이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아니 어떤 항도 기준이 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주고자 하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봐봐요. A6이 16이래요. 너를 갖다가 이용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A6이 16이면요. A7은 뭐야? 너에다가 공비 하나 곱하는 거니까 16R. A8은요. 16R 제곱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순간 식이 얼마나 쉬워? 32R 제곱 마이너스 48R은 32가 되겠죠? 그럼 너를 갖다가 16으로 나눠주시고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인수분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데 어찌됩니까? 아까 R값이 음수로 했으니까 R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고, 또 바보처럼 요거랑 요 사실을 가지고 AN을 잡아서 너를 갖다가 푸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자고요. 자, 그럼 봐봐요. A6이 16이야. 그럼 A9는요 16에서 공비를 3번 곱하면 되는 거고요. A11은요 16에서 공비를 5번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너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돼서 우리가 정답을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 있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면은 계산 실수도 훨씬 줄고, 네, 뭐 계산도 시간 훨씬 짧게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친구 볼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자, 사실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 뭐 요게 중요하고요. 등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공비가 1보다 작느냐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웠을 때요.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느냐, 그러니까 즉 점점점 절대값이 감소하느냐 아니면 1보다 크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비의 부호, 요 두 개가 중요하고요.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양수냐 음수냐 요것만 중요하죠. 자,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있을 때도 방향성으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요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하나 체크해볼게. 이렇게 두 수의 합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등차 중앙을 이용해주자. 이걸 한번 체크를 해둘게요. 그럼 너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뭐예요? A7이 빵 되는 거죠? 그죠? 자, A7이 빵이고 공차가 양수래? 그러면은 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 A7부터는 쭉 양수로 빼도 괜찮고요. 그리고 A1, 2, 3, 4, 5, 6은 음수로 빼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항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응용해 보면은 A6은 마이너스 D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D는 양수가 되겠죠? 그럼 너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D는 0 플러스 3 해서 D가 3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공차가 3이고 7번째 항이 0이야? 그럼 두 번째 항은요, 7번째 항에서 공차를 5번 빼면 되고 정답이 마이너스 15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요게 4점짜리였습니다. 문과 4점짜리. 옛날에 대학 갈 걸 싶겠지만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났고요. 요즘 추세는 좀 더 수학을 빡세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그냥 수학 공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등차수열에서 엄청 중요한 성질인데요. 어떤 항 두 개에 대한 합이 나올 때 우리가 등차 중앙을 떠올려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항의 합이 같으면은 수열의 합도 같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둘게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등차수열에서 AM 더하기 A의 P라고 할게요. A의 P 더하기 A의 Q 꼴에서, 자, P 더하기 Q가 같다면 AP 더하기 AQ의 값도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둘게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학 문제에서는 좋은 수학 문제일수록 어떤 조건 하나 허투루 주는 경우가 없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을 텐데요. 볼게요. 자, A3이 42가 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 이상의 자연수를 구해보래요. 자, 너 더하기 너가 마이너스 24래요. 그럼 등차 중앙 이용해 주시면은 A의 K 빼기 2번째 항이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의 K번째 항까지 합을 줬어요. 너를 갖다가 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2분의 A1 더하기 AK 곱하기 K가 되겠죠? 그게 K 제곱이래. 그럼 너를 갖다가 이용해 보면 결국에 A1 더하기 AK가 2K가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수식으로 가려면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근데 조금만 머리를 써보자. 자, 여기서 한 끼리 더하면 뭐야? K 더하기 1이야. 근데 어떤 조건 하나 허투루 줄 이유가 없다고요. 너 더하기 너는 뭐예요? K 더하기 1이에요. 그럼 결국에 너네 둘의 합은 A3 더하기 A의 K-2랑 같고 여기서 둘이 더해주면은 30 되니까 30은 2K다 해서 정답을 15가 된다고 진짜 쉽게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물론 이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요 문제를 실전에서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계산할 각오를 해두자고 했잖아. 근데 방금 문제도 결국에는 자, 식이 뭐야? 하나, 두 개, 세 개지. 식 세 개고요. 원래 등차 수열 문자 두 개에다가 K란 문자가 추가돼서 식 세 개, 문자 세 개죠. 그럼 너도 사실은 이 악 물고 계산하면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험생의 저였다면은 이거를 식으로 푸는 연습도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왜? 실전에서 내가 이거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께도 이런 숙제를 한번 주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 수열에서도
일종의 실전 개념 역할을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고 적절한 예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그 프린트가 없으니까 알아서 좀 적당히 필기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도 이 모든 항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테마에 적합한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AO가 먼저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러이러하대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들이 AN에 관한 정보들이니까 너를 자연스럽게 2분의 A1 더하기 A8 곱하기 항의 개수가 3분의 68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약분하면 4고요. 또 약분하면은 몇이냐? 17이 되겠죠? 그럼 A1 더하기 A8이 3분의 17인데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는 AO가 자연수란 정보야. 근데 AO가 자연수란 정보부터 여기까지 연결하기에 지금 또 조금 멀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항의 합이 같으면은 수열의 합도 같다고 했지. 그러면은 너랑 더하면은 지금 9가 되니까 얘를 우리가 A4 더하기 A5로 바꿔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리고 또 우리가 AO가 자연수란 정보가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A5 빼기 D라고 해서 2A5 빼기 D라고 써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자, 그럼 AO는 자연수니까 너는 짝수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짝수에서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뺐더니 너가 됐대요. 그럼 자연스럽게 너가 몇인지 좀 궁금해야 되는데 너는요, 잘 보면은 어떤 짝수에서 0과 1 사이의 숫자가 빠진 꼴로 바꿔보면은 6 빼기 3분의 1로 얘기할 수가 있고, 아, 그럼 너가 6이고 너가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AO가 3이 되는 거고요. 공차는 3분의 1 되는 거죠. 자, 이거 두 개에서 또 AN 잡고 있지 말자고요. 너를 갖다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알차게 이용하자고요. 자, A의 16 구하래. 근데 너는요, 이 다섯 번째 항에서 공차를 11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3 더하기 3분의 11이니까 3분의 20이 바로 정답이 된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어때요? 조금 유연하게 수열을 푼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좀 아시겠나요? 자, 요거는 여기서 해설까지 해버리면 좀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힌트만 살짝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시고 충분히 도전해봤는데 안되면은 한 10분 넘게 도전해봤는데 잘 모르겠으면 편하게 해설 보시면 돼요. 자, AN이 등차 수열이고 BN이 결국에 등차 수열 두 개의 합한 꼴이 된대요. 그럼 AN의 공차를 D라고 할 때 BN의 공차는 ED가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등차 수열을 수직선상에 올려서 생각하면 되게 좋다고요. 자, 지금 A1, 2, 3, 4, 5가 있는데 얘네들은 결국에 어떤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매칭이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 공차가 양수가 된다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써질 거고요. 만약에 공차가 음수가 된다면은 역순으로 A5부터 A1까지 써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값이 찍히는 그림은 이렇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공차가 정확히 2배라는 거는 마찬가지의 느낌으로 우리가 BN을 찍어봤을 때, 자, 물론 너랑 너의 각각의 시작점이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BN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어때요? 2배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각각의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수직선에 올리고 지금 너네들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성질 때문에 자, 어떤 숫자에 대한 기준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거기서 결국에는 뭐 한 놈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일단 A3이란 값을 고정을 시켰을 때 결국에 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들이 배열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둘이 겹친 항이 3개가 되려면은 결국에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될까? 그 관점에서 머리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등차 수열의 합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제가 요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말은 자, 누구랑 필요 충분이냐면요. 자, 필요 충분이라는 거는 똑같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same이에요, same. 이 말과 똑같은 거는 이 S0이 0이고 SN이 2차식이다. 요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런 식으로 SN이 2차식이고 자, S0이 0이죠. 자,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N은 자연수 아닌가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그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고지급대로 받아들입시다. S0이 0이면서 SN이 2차식이면요. 너에서 우리가 원래 하던 것처럼 SN 빼기 SN-1로서 구한 AN은요. N은 1부터 사용 가능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를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반대로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은 그때 SN도 요런 꼴을 만족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냐면은 어떤 문제에서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데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SN이 상수항이 없겠네. 그러면은 땡 n제곱 더하기 땡 n이라고만 써볼 수가 있다고요. 즉 0,0을 확정적으로 지난다는 거를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등차 수열이 직선에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등차 수열의 합은요 2차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 이차함수인 등차수의 합을 다룰 때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얘가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는 0,0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 요 성질을 이용하면 아주 맛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거랑은 큰 관련이 없고 그냥 요거 구해서 S1이랑 A1이랑 A10 구하면 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요렇게 구한 AN을 그냥 1 넣고 10 넣어서 정답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요 정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보면은 S0이 0이 아니죠. 그죠? 자, S0이 0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SN 빼기 SN-1을 통해서 구한 AN은 N은 2부터 사용 가능하고요. 진짜 A1은 결국에 S1으로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첫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루는 걸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뭐야? S0이 0이야? 그러면은 SN 빼기 SN-1을 통해 구한 AN이 N은 1부터 사용 가능하고 너는 첫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경우는 A1은요 S1으로 구해줘야 되고요. 너 같은 경우는 SN 빼기 SN-1을 통해서 구한 AN에다가 N에다가 6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냥 S6 빼기 S5로 구해주셔도 무방해요. 자, 요 정보를 활용해서 요 문제를 한번 맛있게 풀어볼게요. 자, SN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할 때 요 세 가지 정보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얘기했던 것처럼 0,0의 확정성, 다르게 말하면은 상수항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첫째 항의 방향 결정,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 일단 패스하고,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차를 2로 나누면은 그게 바로 SN의 최고차의 개수가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재요. 그럼 우리가 SN을 뭐라 잡을 수 있냐면요. 자, 너의 공차의 절반이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이 SN의 최고차 항계수는 마이너스 2n 제곱이 되는 거고요. 상수항은 없으니까 여기다가 네모 n 이렇게 들어갈 텐데 첫째 항이 50이래. 그럼 n에다가 1 넣었을 때 50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52n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SN의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너의 최고차 항계수의 2배를 하면은 AN 나오겠구나. 그럼 AN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헷갈리니까 번외라고 써두자. 아무튼 우리가 SN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근데 아까 전에 너를 그래프로 활용할 때 0,0을 무조건 지난다고 했죠? 자, 0,0 찍어. 그리고 최고차 항계수가 음수야. 자, 그리고 너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에요. 그럼 S1과 A1 똑같은데 첫째 항이 50이래요.
그럼 여기서 사실 요 점을 지나는 최고차항계수 음수인 이차함수가 뭐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지 고민될 텐데 첫째 항이 50이니까 1 넣었을 때 50 돼야 돼요. 아, 그럼 요렇게 두 점을 지나면서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면은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근도 구할 수 있고요. 축의 위치도 지금 구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차함수로서 접근할 때는 원래 이차함수에서 중요한 대칭성을 이용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y는 sn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사실 여기서 뭐예요?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이 자연수인 점들만 이렇게 잘 찍어야겠죠? 자, 근데 이 이차함수를 그리고 나서 정의역이 자연수가 되도록 점들만 우리가 찍어갈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축의 위치가 정확하게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점들이 대칭적으로 이쁘게 나와요. 근데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축의 위치가 되게 적절치 않은 숫자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점들을 찍을 때 되게 이렇게 좀 비대칭적으로 점들이 찍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도 가능해. 자연수인 점들만 찍으면은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좀 비대칭적으로 찍힐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쁘게 찍히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를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너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 달래요. 근데 너를요 결국에 잘 보면은 여기다가 m부터 m-4까지 더해달라는 거니까 sm 더하기 s의 m 더하기 1 더하기 s의 m 더하기 2 더하기 s의 m 더하기 3 더하기 s의 m 더하기 4가 돼요. 그러면 너 입장에서 보면은 함수값 5개 더해달라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최대한 이 5개가 중앙에 몰려 있을수록 좋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13일 때 함수값이 가장 크니까 너가 S13, 너가 S11, 너가 S12, 너가 S14, 너가 S15가 될 때, 즉 너랑 너가 똑같을 때 M값이 11일 때 이런 식으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기본적으로 등차 등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태도랑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꿀팁을 주는 걸로 이번 강의는 맞춰볼 거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등차 등비 수열에서 결국에 절대값과 응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절대값이 같이 껴서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